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식당과 드라이브인 극장이 포함된 할리우드 슈퍼차저 건설이 진행 중인 영상입니다.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 6%가 넘게 상승하며 $200대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만든 뉴스가 나온 날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들 모두 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포드와 GM의 CEO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파트너십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과 유럽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기술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겸허히 받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먼저 GM의 CEO인 메리바라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과 관련해서 더 효율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드의 짐 팔리 씨 같은 경우도 전기차의 배터리 비용과 관련해서 더 낮출 수 있는 협력안이 있다면은 여기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2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샌디 몰로 씨 인터뷰 내용에서 샌디 몰로 씨가 결국은 테슬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다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셨는데 OEM들도 그와 관련된 혹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 기술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고 그 대상은 사실상 한 곳밖에 없죠. 바로 테슬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가장 큰 효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관련 협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FSD까지 함께 라이센싱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다가올 미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LG 엔솔 사장인 김동명 씨께서 4680 배터리가 곧 양산되며 이르면 8월에 양산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밝히셨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테슬라 혹은 일론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진행되었던 배터리 데이 약 3년 5개월 전이죠. 이때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를 이야기하자 온갖 조롱과 비난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에 대해서 모르는 기업인데 무슨 새로운 배터리 폼팩터를 제시하느냐라는 비판이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5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모두가 다 따라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4680 배터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일론이 처음 제시했던 길들은 처음에는 항상 비난과 조롱으로 시작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면은 너무나도 먼 미래의 길을 너무 일찍 제시했구나. 결국 모두가 따라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그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오늘 방송에서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론이 남긴 X의 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항상 더 빨랐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봤던 4680, 전기차, 재착륙 로켓, AI 관련 위험성 및 AI의 기술, 자율주행 등등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발언입니다. GM의 자율주행 역시 이 패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레벨 4, 레벨 5라고 이야기했던 게 얼마나 부질없었던 일인지는 크루즈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울트라 크루즈 같은 경우도 취소를 함으로써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된 뉴스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비슷한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 그 범위를 더 넓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작동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조금 더 추가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와의 격차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론이 제시하는 제일 원칙에도 더 가까우며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와 HD 맵을 모두 다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버리지가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기술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현실 세계 AI와 디지털 AI의
아주 큰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 A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성을 갖추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 레벨 4, 레벨 5가 아니라 정말 테슬라 오토파일럿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확장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 FSD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전역에서, 캐나다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바로 안전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AI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챗 GPT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살펴봤던 내용에서 일론의 지분율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걸 원소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챗 GPT에 물어보니 올해 4조 일론이 팔았다네요 라는 글을 남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챗 GPT 같은 경우에 헛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 목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소스 확인 안 하고 뻘소리해서 좀 부끄럽게 되었다 정도만 되는 거지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런 뻘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개인이 아니라 뉴스 미디어를 사칭하는 찌라시에서도 비슷한 오보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이 13GA 공시를 통해서 일론의 지분율이 20.5%로 치솟아 올랐다라는 글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적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가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도 참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기사가 나왔는데 또 분명 이걸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사람이나 신문사가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헛소리 기사를 따라하는 그런 곳을 볼 때 순기능이 있는데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판단 능력이 없는 곳임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기사를 본다거나 혹은 누군가 말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챗 GPT도 포함이 됩니다. 원 소스를 확인해 보면은 작년과 올해 일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변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주식 수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 가격을 무려 8,000불이나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 가격과 비교해 보면 9.5%라는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의 가격 인하입니다. 이 가격 인하 같은 경우도 결국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점점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과 얼마의 유동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23년도 3월 자본 조달을 통해서 일부 유동 자산을 확보하였는데 현금 흐름이 여전히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이 유동 자산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동 자산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로 다시 한 번 더 자본 조달을 받지 못한다면은 결국 회사를 운영할 현금이 사라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똑같이 가격을 내리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벌면서 현금 흐름을 더 개선시키면서 낮추고 있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팔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리지만 결국 손해는 더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비슷하게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난 4분기 공시 자료가 올라왔는데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테슬라만 유일하게 꾸준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현금 흐름이 분기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가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크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대 차량을 팔 때 얼마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확보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 차트 안에서는 GM이 가장 높은 수치인 대당 1,609달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2023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를 나타내고 있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의미하는 바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뺀 금액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펙스는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인데 테슬라가 엄청나게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자료에서 나오는 1등인 GM이 대당 1,609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확보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얼마를 확보하고 있는가? 2,409달러를 확보함으로써 2등인 GM보다
50% 이상 더 높은 잉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 결국 공장 설비 투자에 테슬라가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1달러를 공장을 건설하는 데 쓴다, 혹은 새로운 설비를 확보하는 데 쓴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며 더욱더 빠르게 공장 건설 완료를 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R&D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같은 1달러지만 어느 기업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또 그 밖에 얼마 전 NACS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던 스텔란티스 역시 4분기 어닝 자료가 올라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현재 시장 지분율이 12개월 단위로 봤을 때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수익과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가는 기업이 테슬라이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많은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뉴스와 기관과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그 본질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가 확인하지 않는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금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의 2023년 각 분기별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니 어쩌니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주 가파르게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또 델라웨어를 떠나서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했다라는 소식을 일론 머스크가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일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계속해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럴링크도 델라웨어에서 법인을 이전해서 네바다로 옮겼었는데 스페이스X까지 탈출을 하게 되었고, 조만간 테슬라 역시 법인 이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일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이 아주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 봤던 이 13GA 지분율 공시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서 CEO가 이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든 회사에 아주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큰 혜택을 보고, 그 회사가 잘 안 되면 그 손해도 내가 모두 다 떠안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회사의 진심이고, 결국은 회사가 가져오는 성적에 따라서 내 투자금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성장에 아주 진심으로 임하였는데, 그 결과를 그대로 낚아챈 델라웨어의 어이없는 결정, 당연히 델라웨어를 떠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그 내용은 주총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주총이 언제 열리느냐 역시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프락시 스테이먼트를 통해서 주총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통 주총이 열리기 한두 달 전에 그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아직까지 관련 공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총이 언제 열리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 5월에 열렸기 때문에 만약 비슷하게 열리게 된다면 3, 4월 정도의 공시 자료를 통해서 올해 주총 날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한국에서 모델 Y 가격이 200만 원 인하가 되어서 보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반 테슬라 보조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비교하면은 가격이 인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뛰어난 원가 관리로 인해서 판매가 인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접근이 용이한 가격으로 테슬라가 맞춰주게 되었습니다. 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200번째 연속해서 재착륙을 성공하였습니다. 단순하게 200번 성공이 아니라 200번째 연속 재착륙 성공이 오늘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상이 정말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양이 영상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AI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오픈 AI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소개한 소라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만든 영상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 챗 GPT를 통해서 LMM 모델을 통해서 대중에게 친숙한데 이 달리와 LMM을 합쳐서 이렇게 영상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경쟁사들의 텍스트 비디오 영상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다양한 다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AI인데 오픈 AI가 제공하는 영상보다 그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소라 서비스를 나타내주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아래 나와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특히나 이 반사되는 모습은 좀 많이 충격적일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어 영상 같은 경우도 소름 돋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과 AI 세계를 더욱더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고 또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AI 같은 경우 아주 거의 꽃을 피우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그 다음 꽃은 물리적으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현실 세계 AI이며 그 대표 주자가 FSD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